요즘에 이제 715 재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715는 원래 늦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온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차도 미리 주고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715 작업을 하실 때 이미 이쯤 됐으면 나오겠거니 하고 작업을 걸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약간 설레임도 있고 느긋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 나와버리면 그 순간에 마음이 확 조급해지면서 그냥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침수를 하고 발생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나옵니다. 점점 배지가 무거워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지가 안 나올 때는, 버섯이 안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만듦새가 좀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배지의 수분이 너무 이제 과다한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버섯이 나올 수 있는 그 온도 범위가 있는데 그 각각의 박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의외로 차바람이나 713 같은 게 온도 범위가 상당히 좀 넓고요. 그 다음에 715도 조금 그나마 넓은 편이고 701이 의외로 온도 범위가 좀 짧은 편이에요. 보통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잠깐 이제 그런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있어 보면 매년마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물론 옛날보다는 전화가 덜 와요. 근데 3월달, 4월달, 5월 중순까지는 계속 오늘 저 701 때문에 전화 오는 분 대부분이 뭐냐면 버섯이 모양이 이상해요. 얇아요. 빨리 펴요. 까매요. 희마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5월 중순이나 6월 초쯤 돼가지고 비 한번 싹 내리고 온도하고 습도가 싹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는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한데 습도가 낮아요. 온도는 높아져요. 근데 습도가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전화가 싹 끊겨요. 701은 생각보다 온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지간히 난방에서는 3월달, 4월달에는 좋은 버섯의 품질을 따기가 어려워요. 설사 난방을 해도 그래요. 왜냐? 우리가 보통 재배하시면서 하우스 밖에하고 안에가 날씨가 연동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온도 때문이 아니에요. 온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도 때문이에요. 왜냐? 하우스는 완전히密閉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공기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 추울 때 내가 난방을 하고 있으면 밖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서 습한 습기를 빨아 당겨갖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점점 건조해져요. 온도 조건을 맞춰도 습도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물을 주면 물탱이가 되고 그렇다고 안 주자니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온도 편차 이제 온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온도는 이제 네 가지 평균 온도, 온도 편차, 최고 온도, 최저 온도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월 25일 날 온도가 이렇게 변하면 요 청양 날씨가 이렇게 변하면 밤에 10도고 낮에 24.5도면 평균 온도는 14도예요. 그리고 최저 온도 10도, 최고 온도 24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그런 평균 온도의 개념이 없으면 낮에 24.5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작업하면 701도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왜 버섯이 안 나오냐, 이런 의문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4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3월 26일 날은 더 했어요. 밤에 2.3도였고요 낮에 27.6도였어요 몇 도의 온도 편차야? 25.3도 온도 편차 났어요. 우리나라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냐고 버티지 유럽 같으면 사람들 죽어요. 막. 일평균 온도는 15.2도밖에 안 돼요. 낮에 27.6도 올라가니까 야 그래도 버섯 좀 나오겠구나. 안 나와요. 15도밖에 안 돼요. 평균 온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온도 개념에서는 결국에는 최고 최저 온도는 부수적인 거예요. 온도 편차하고 평균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도 편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 작업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버섯 눈이 생기고 그게 터지는 건데 버섯 눈이 생기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온도 편차예요. 발생 작업이 이 버섯 눈이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얼마나 존재했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온도 편차가
아까처럼 막 25도 편차난다? 하루에 25도 편차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더 잘 나오겠네? 아니에요. 10도 정도면 충분해. 8도에서 10도.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길게 가느냐. 아까 원목에서 그 박스 거 설명드렸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돼야 그 다음 주에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반응이 조금 빠를 뿐이지 적어도 3일, 최소 3일에서 안정권은 5일 정도의 온도 편차 충격이 들어가줘야, 매지에 들어가줘야 얘가 이렇게 버섯 눈이 잡힙니다. 버섯 눈이 잡히고 그 다음에 발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3월달, 4월달 날씨인데요. 보시면 온도가 생각보다 평균 온도는 1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4월 중순까지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온도 편차가 10도 정도에서 뭐 눈 올 때나 비 올 때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만 계속 요게 있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도 이 범위가 올라갈 뿐이지 편차는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요거 설명드리면 오늘 끝나는데 보통 우리가 생육할 때는 뭐 다른 재배할 때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온도만 보세요. 거의 습도의 영향은 크게 그러니까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체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습도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잘 이제 생각을 못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습도도 온도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버섯 생육할 때. 온도가 아무리 맞아떨어져도요, 습도가 안 맞으면 결국 이제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한 거죠. 버섯이 제 모양이 안 나와요.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물탱이 돼요. 왜냐면 버섯도 이렇게 다 균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지가 균사를 밖으로 막 뿜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습도가 너무 건조해요. 그러면 균사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보이는 거지. 한 가닥가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약하네.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면 얘가 10가닥을 뿜어가지고 9가닥은 죽어버리고 한 가닥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버섯도 천천히 크고 막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너무 습하면 10가닥을 뿜어서 10가닥이 다 버섯이 되어버려요. 그럼 웃자라고 빨리 자라고 빨리 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죠. 절대 습도는 이렇게 1세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23g이 들어있으면 그냥 23g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물 더 부어가지고 25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생각보다 절대 습도는 되게 고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우스 안에만 보잖아요. 근데 외기가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습도와 절대 습도와 내부의 습도는 결국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막 스프링클러로 물을 막 흠뻑 주고 막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바뀌질 않아요. 크게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공기는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수증기 물의 양이야. 그러면 요게 이제 습도, 절대 습도거든요. 요게 양을 표시하는 게 절대 습도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100인데, 얘가 물의 양이 30%밖에 안 돼. 그러면 70%가 상대 습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이 빈 공간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영향을 받냐면 공기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어요. 물은 고정돼. 그래서 30도일 때는 이만큼이 돼서 예를 들어서 70%다 습도가. 근데 요거 상태에서 그대로 20도로 내려오면 습도가 60% 아니 40%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10도로 떨어지면 100%가 돼요. 공기 양하고 물의 양이 똑같아. 그럼 여기서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공기가 물을 못 가지고. 딱 교차되는 지점, 그러니까 딱 100이 되는 지점이 이슬점이에요. 이슬이 생기는 지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볼 때에는 절대습도, 상대습도, 이슬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절대습도는 평소에는 볼 일은 없고 우리는 상대습도와 이슬점의 개념과 요걸 어떻게 조정할 건지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양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55%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100%예요.
근데 웃긴 건 여기도 100이에요. 여기도 100이에요. 우리가 상대 습도를 표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하고 얘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얘는 그냥 딱 이슬이 생기는 지점에 딱 도달해 있는 상태야. 이슬은 아직 안 생겼어. 그죠? 얘는 똑같은 맥인데 이만큼이 이슬로 날아가 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바닥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건 여기예요.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실례로 재배사 안에가 따뜻해. 밖에는 차가워.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따뜻해지면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물을 빨아 당겨요. 그 들어온 공기는 어딘가로 나가겠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런 조건, 안에가 더 뜨거운 조건에서는 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건조해져요. 이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느낄 때는 겨울에 배지 배양할 때. 겨울에 배지 배양할 때 환풍기 틀어놓으면 습도가 20%까지 떨어져요. 평균적으로는 한 4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겨울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요게 반대예요. 재배사의 온도는 냉동기를 틀어서 낮아. 근데 밖에는 더워. 가뜩이나 습해. 그러면 얘가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식으면서 물을 뱉어내요. 재배사에가. 다시 말해서 장마철에 안에다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에어컨을 한 15도로 딱 세팅을 해놓고 제습 많이 되라고 15도로 세팅을 해놓고 버섯이 이렇게 환기를 해야 좋다고 그래갖고 환풍기를 계속 틀어놔요. 24시간. 그 안에 버섯은 어떻게 되냐면요, 따가지고 짜면 물 나와요. 진짜 cik하고 완전 물탱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더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같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같으면 수분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움직여요. 어디에 가깝게 움직이냐, 요거에 가깝게 움직여요. 이게 아니라. 왜냐? 재배사 바다, 배지, 버섯에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을 때에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재배사 내부의 습도가 점점 올라가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같을 때에도 실제로는 사실상 여기로 묶여요.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물을 뱉어낼 때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웃긴 게 이게 95에서 97 정도 되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물 먹은 듯 안 먹은 듯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따는 버섯. 그 다음에 98에서 100 정도 되면 물버섯. 그 다음에 한 93, 95만 돼도 화분. 요 정도 이렇게 바뀌어요. 환경. 보시면 이게 온도 조건은 똑같거든요. 얘나 온도 조건은 똑같아요. 습도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해요. 보시면 버섯의 형태도 달라요. 얘하고 얘는 사실 갈라지고 대갈라지고의 약간의 그 정도지 큰 틀에서는 비슷하잖아요, 형태가.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물탱이 형태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버섯 균사가 활동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건이 균사가 빨리 크고 그 다음에 버섯도 빨리 벌어져요. 그래서 갓이 얇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결국에는 다시 원래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재배할 때는 습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내가 조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마 때 가장 흔하게 보는 형태의 버섯이잖아요. 습 제거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습에 의해서 크면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찌그러진 애들, 팔자, 오뚜기 형태 있잖아요. 언청이랑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쪽 폭패 있는 애들. 이게 사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렇게 뭐 꼭 찍은 것마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다 과습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는 결과적으로는 반대 관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낮아져요. 상대 습도. 퍼센트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절대 습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상대 습도가 밤이 되면 무조건 100%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달라요. 계절마다. 봄에는요, 길어봐야 4-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를 유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습도거든요. 근데 4시간 유지된다는 게 실제로도 숨겨져 있는 게 이만큼의 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시간 동안 이슬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시간밖에 안 돼. 근데 보시면 가을에는 차원이 달라요. 기본이 10시간이에요. 기본이. 시간대로 보면은 전날 한 8시, 9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한 11시? 오전 11시, 12시까지. 그냥 습도가 100이에요. 100. 계속 100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상의 곡선을 그어보면 얘는 요만큼 이슬이 된 거고 얘는 이만큼 이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뭐 오늘 밤에 뭐 17도인데 뭐 온도 낮은데 뭐 버섯 뭐 괜찮지 뭐 그냥 낮에 색깔 다 잡아놓고 문 닫고 습기 들어가지 말라고 문 딱 닫고 그냥 냉동기 에어컨 틀긴 틀었어. 안 끄면 왠지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놓고 18도를 맞춰.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러면 밤에 16도, 17도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에어컨이 안 돌잖아요. 에어컨이 18도예요. 그러면 사실 바람만 이렇게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 중에 있던 나는 건조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이 공기 안에 있던 물이 온도가 식으면서 결국 바닥으로 다 떨어져요. 배지하고 버섯에 나와서 올라왔던 공기로 올라왔던 물도 결국 바닥으로 다 떨어져요. 아침에 문 열면 다 묻혀요. 전부 다 묻혀요. 그게 이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 첫 번째, 여기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슬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이슬이 생기는 온도보다 높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난방을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제습을 한다. 에어컨을 틀어서. 뭐가 효과적일까요? 난방을 하면 버섯이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겠어요? 난방을 해서 효과를 주려면 적어도 한 5도에서 한 7, 8도 정도로 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난방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버섯만 웃자라고 이상해진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온도 범위가 접어들기 시작하면 야간에 냉동기를 최소 15도, 14도 이 정도는 잡아놓고 가셔요. 그래야만 아침에 왔을 때도 그 상태 그대로 또는 약간 물 먹은 듯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버섯을 딸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에어컨 그 재배사 내부에 보면 설치할 때 냉동기 설치하시는 분 있고 에어컨형 설치하시는 분 있잖아요. 설치비랑 유지비는 에어컨형이 싸요. 훨씬 한 30% 정도 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거기서 극명하게 운용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에어컨으로 설치를 하시면 얘를 개조하지 않는 이상은 18도까지밖에 온도 설정이 안 돼요. 그러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이후에는 사실상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재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을 틀어놔 봐야 에어컨이 돌질 않아. 결국에는. 그래서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만약에 에어컨형을 설치를 하시려면 냉난방 온도를 그거보다 낮게 조절할 수 있는 모듈을 다시든가. 근데 그게 개조가 AS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하는데도 드물고. 아니면 그냥 냉난방기를 인버터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든가. 그러니까 냉동기 설치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설비 운영 방법 말씀드릴게요. 출력이 강한 냉동기는 이 냉동기를 돌리면서 중간중간에 아까 바람 얘기 잠깐 하셨는데 무조건 환류를 돌려서 최대한 전체가 고르게 유지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출력이 약한 냉동기는 특히 뭐 옛날에 지금 청양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칠라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칠러. 그러니까 물을 식혀서
그걸 다시 팬에다가 찬물을 넣어서 찬바람을 쏘게 만드는 간접 냉방 방식.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얘를 저 위에다 달아놓고 이 전체를 고르게 맞추려고 그러면 턱없어요. 여기 온도 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더워져요. 냉방이 너무 약해서. 그럴 때는 찬 공기가 아래쪽에 고이게 설치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요거 칠라 설치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보시면 얘가 7월 31일이에요. 여기 촬영한 날짜가. 그냥 문 닫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너무 뜨거워. 더워요. 근데 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숙이면 공기가 차가워.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침이 젖은 거죠. 보시면 균상대 밑에다가 칠라 팬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6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키우는데 버섯 모양 보시면 701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네.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약한 거를 쓰시면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기 그 흐름표 보여드리면서 이제 했던 거 보시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잠깐만 재배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1월, 12월, 1, 2, 3, 4까지 한 5월도 괜찮아. 5월 초 정도까지 내가 재배하고 있는 온도보다 외부의 온도가 낮을 때는 반드시 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우리나라 계절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서 난방기를 거치면서 데펴지면 습도, 그 공기가 팽창하니까 물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 당겨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밀어주니까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이 재배산에 있는 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난방을 하면서 공기를 환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점점 건조해져요. 우리 배양하듯이. 이거 재배할 때도 원리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난방기만 가지고 하면 너무 막 그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외부 온도보다 재배 온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6, 7, 8, 9, 한 10월 초까지. 10월 초에서 중순까지. 요즘에는 늦게까지 덥고 습해가지고. 어쨌든 요때에는 환기를 하면 할수록 버섯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물을 뱉고 나가버리니까. 환기를 끊고, 그 다음에 냉방기를 돌려서 이 냉방기에서 발생 그 물을 제거하는 요것만 가지고 습을 잡으면 돼요. 충분히 잡힙니다. 출력이 낮지 않으면 충분히 잡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만 가지고는 잘 안 잡혀.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난로를 대야 돼. 그 장마 때는 어쩔 수 없이 난로를 대야 돼요. 열원을 어디서 땡겨올 데가 없으니까. 근데 날씨가 좋아. 그러면 온도를 더 낮추는 것보다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차광망을 살짝 걷어서 햇빛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또 열원이 돼서 그만큼 냉방기가 조금 더 돌면서 제습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색깔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딱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작년에 그냥 이렇게 버섯을 냉동기로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한 번도 안 열고 여름에 안 열고 냉동기로 잡은 다음에 재작년이구나. 잡은 다음에 너무 말라서 버섯이 푸석푸석해져갖고 갈라뜨린 다음에 다시 물을 때린 상태예요. 그 상태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게 한 거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지금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냉난방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만 약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갈라뜨릴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좋은 버섯을 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 사진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말로 쭉 풀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거 이 말씀 드려야 돼요. 버섯은 여름에 그래서 냉동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제습해가지고 색깔이나 이런 걸 다 잡았어요. 그럼 언제쯤부터 물을 줘야 되냐?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색깔이 잡힌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버섯이 웬만한 500원짜리에서 조금 더 큰 정도, 그거보다 큰 정도의 사이즈가 됐을 때 만져보시면 겉에는 단단한데 안에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이 너무 과도하게 말라서 버섯이 좀 있으면 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물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주면 되냐? 절대 바닥에 물 뿌리시는 거 아닙니다. 동력 분무기로 뭐 스프링클러로 주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출력이 약하거나 그러면 색깔이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동력 분무기로 버섯에만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세요. 그냥 이렇게 쭉 가볍게 한번 이렇게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쭉 지나가면서 한번 줘요. 그러면 딱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러고 나서 언제 색깔이 돌아오는지 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그래서 보통 한 2~3시간 정도 되면 돌아와요.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안 돌아온다, 그럼 내가 물을 조금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빨리 돌아온다, 그럼 물을 조금 더 줘도 돼요. 한 3시간 정도까지겠죠. 근데 왜 그러면 이걸 나눠서 줘야 되냐? 한 번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습을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유지할 정도로 많이 줘버리면 이 습이 빠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버섯이 또 틀어져 버려요. 버섯이. 그래서 짧게 줘야 돼요. 고정 2~3시간 안에 색깔이 들어오는 만큼. 그러면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줄 수 있어요. 낮에만. 그리고 주의사항. 밤에 해 떨어지기 전에 색깔이 완전히 잡힌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안 잡히면 버섯이 또 틀어져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에어컨 그 돌아가는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물 주고 나면 뭐 딱 그냥 적당히 통통한 버섯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 동영배지에서 여름에도 화고 따오잖아요.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근데 모형배지는 완전히 이렇게 실금, 이렇게 하얗게 금이 유지되는 거는 드물고 보통 메꿔진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방식을 쓰는 건데 메꿔지는 게 왜 그러냐면 모형배지는 다단 형태다 보니까 이 습이 제거가 원활치가 않아요. 바람으로 엔간히 돌린다 그래도. 그러니까 메꿔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근데 상면 재배는 그냥 1단, 2단 재배할 때는 사실 맘먹고 만들려고 그러면 이 정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설만 갖춰진다 하면. 그 다음에 재배사 온도,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똑같습니다. 재배사 온도가 그러니까 재배 온도하고 내부가 비슷할 때, 특히 밤의 온도가 적정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18도, 17도, 16도, 뭐 19도, 20도 이렇게 될 때, 이때에는 밤에 냉방기를 낮춰놔야 돼요. 안 돌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야만 제습이 일어납니다. 냉방기를 돌릴 때에는 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난방기를 돌릴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냥 뭐 이제 낮에는 색깔 잡을 수 있게 날씨가 뽀송뽀송하고 좋고 밤에는 결로가 생기고 그럴 때는 낮에는 낮에대로 열어서 잡고 밤에는 이제 내려서 냉방기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바람의 차이입니다. 바람의 차이. 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방식을 썼는데 바람 없이 그냥 한 방에 빡 찢어가지고 그냥 만든 거.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빡 찢는데 바람을 같이 태운 거예요. 솔바람을.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담배 피고 있으면
그래야 이게 연기가 이렇게 슉 뒤로 이렇게 서서히 날아가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 버섯 말리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외부 공기, 외부 공기가 순환이 돼야 돼요. 버섯 말리기 여러 사람은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조건이 밖에는 차고 안에는 따뜻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따뜻한 온도 범위가 버섯을 키울 적정 범위 안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열어놔도 버섯 색깔만 자꾸 까매지지 버섯이 막 그 좋아지거나 그런 게 1도 없어요. 햇빛에 타가지고.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내부에서 공기가 햇빛에 의해서 데펴지면서 조금 이렇게 순환되면서 정체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다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 열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근데 처음에 스타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얘를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온도를 데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목표 온도가 27도다. 어차피 밤에는 온도 떨어질 거니까 내가 27도, 8도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27도, 8도 올린 상태에서 활딱 여는 게 아니라 좀 열어요. 그러면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햇빛이 점점 아침부터 시작해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열었다 닫았다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마냥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열이 안에서 살짝 채여야 돼요. 열이 안 채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어놔 봐야 겉에만 살짝 마르고 오히려 햇빛 받아가지고 버섯만 새까맣게 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가 똑같아요. 그 순간 어느 순간 지나면 색깔이 잡히든 갈라지든 하면서 만져보면 푸석푸석해지는 시점이 와요. 안에가. 그럼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물 주는 거. 물 주고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왔을 때 완전 돌아와 있으면 다시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 근데 이것도 똑같이 문 닫기 전에 색깔이랑 습이 완전히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한 3, 4시까지, 4시는 좀 그렇고 3시까지는 물 줄 수 있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한 점심 지나서 1시, 뭐 2시, 2시는 조금 불안하고 1시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불 주기가 쉽지 않아요. 날씨가 쨍하고 좋지 않은 이상.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그걸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원리를 담아갖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이거는 표고하고는 안 맞아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라 제가 담아놨던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